굿티비가 기독방송사 최초로 취재한 요르단 광야 속 생명의 땅, 그곳의 푸른 기적과 화합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 어와나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열고 2026년 요셉 키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내세워 교회 아동 신자들을 폭행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고경환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국토의 약 80%가 사막과 돌산으로 이뤄진 요르단. 하지만 북부 지역에는 올리브나무로 이뤄진 푸른 숲이 우거져 있다고 하는데요. 굿티비 특별기획 광야 속에 숨겨진 생명의 숲 편에서는 요르단의 알프스라 불리는 아즐룬주를 찾았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르단 북부 아즐룬주에 위치한 마을 안자라. 이곳은 푸른 구름과 고원으로 이루어져 요르단의 알프스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올리브 생산국 요르단에서도 최대 생산지로 꼽히는 이곳. 굿티비 제작진이 방문했을 때는 마침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أنا ورثت الشغل عن أبوي وعن جدي يعني طول عمرنا بنشتغل بالعمل هذا. الزيتون طبعا هو مصدر رزق لأهل المنطقة بشكل عام يعني مصدر دخل ممتاز كويس. 이어 향한 곳은 안자라 마을 한편에 자리한 산 성모교회. 이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는 동굴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중앙에는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심장을 가리키는 동상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2000년 교황청이 순례지로 승인한 이곳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슬림,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찾는 성지입니다. 안자라에서 아즐룬성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길. 푸르른 요르단의 자연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요르단 정부는 사막화를 늦추고 녹색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년 동안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 트레킹 코스도 순례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전체가 성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느끼고 또 이 성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40일 동안의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즐룬성은 12세기경 십자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슬람 장군 살라딘의 명령으로 지어진 성입니다. 해발 약 1100m에 위치해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나사렛, 남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이라크 국경을 품은 요충지입니다. 특히 비잔틴 시대 교회가 있던 위치에 재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성안 예배당 터 바닥에는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97%가 무슬림인 요르단. 단 2%만이 기독교이고 개신교는 0.2%에 불과한 이곳에서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복음주의 자유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작진은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كلياتنا هيك تعامل برادر وسيستر كله كويس ما في مشكله مع بعض كثير حلو انا حابين نتشجع نتعرف على النشاطات والخدمه بالكنيسه عندنا. 광활한 사막과 푸른 대지가 공존하고 이슬람의 기반과 기독교 뿌리가 함께 살아 숨쉬는 화합의 땅 요르단. 굿티비 특별기획 광야 속에 숨겨진 생명의 숲 요르단 기행 5화는 20일 화요일 밤 9시 10분 본방송을 시작으로 2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25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영됩니다. 굿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회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어와나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는데요.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처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답은 B입니다. 여러분의 표를 넣어주십니다. 문제를 듣고 고심 끝에 답을 고르는 아이들. 한국 어와나가 개최한 성경 퀴즈 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는 말씀 암송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 말씀과 삶을 연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처럼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가 아이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대판 요셉 키우기 프로젝트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니까 좀 더 열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수도권 75개 교회에서 1,300여 명의 클럽원과 600여 명의 코치가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온 교사들에게도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의 훈련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고 핸드북을 열심히 암송한 것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필기 시험과 객관식 시험, 스피드 퀴즈를 통해 한 해 동안의 훈련 성과를 되짚었습니다. 긴장됐는데 나중에 성과를 보니까 뿌듯했어요.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어와나는 앞으로도 올림픽과 서밋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성경 암송과 제자훈련 중심의 말씀 사역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이끈다는 각오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내세워 교회 아동 신자들을 폭행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반인륜적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은혜로교회와 피지 현지 교회 시설에서 교주 지시에 따라 귀신을 쫓는다며 타작마당 의식을 벌이고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대표 회장인 고경환 목사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고 목사는 단독 후보로 추대돼 총회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29대 대표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지난 1년간 공정과 상식, 투명한 운영을 기조로 한기총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기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매 맺은 것 이제 시스템화시키고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하여 한기총은 회원들의 것이며 한국교회의 유일한 대변 단체로 세울 것입니다. 총회에서는 2025년 주요 사업과 감사 결과 등이 보고됐고 재정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고 대표회장은 향후 과제로 한국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회복과 사회적 위로 사역 강화를 제시하며 대사회 현안에 대해 한기총이 책임 있는 대표기구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CCK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 에큐메니컬 연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에서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1986년 근리온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NCCK는 평화를 교회의 핵심 사명으로 재확인하고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순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이주민 인권 보호,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 창성교회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석동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직전 대표회장 송시용 목사는 중책을 맡은 정 목사와 신임 임원진이 연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로 응원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정석동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주시와 지역 교회들을 겸손히 섬기며 전주 복음의 역사를 복원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역사 뿌리 찾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주 성시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크리스찬 미술작가회가 전주 지후갤러리에서
2026년 제9회 정기전 오픈식과 함께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총 26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이 참여해 주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창조의 세계를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고 새해 사역 방향을 논의하며 신앙 안에서 화합을 다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와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양국 수석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서비스와 투자, 금융 등 3개 분과에서 닷새 동안 논의가 진행됩니다. 양국은 연내 협상 진전을 목표로 공동 협상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심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는 순차적으로 제출 중이라며 청문회 진행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후보자 출석 없이 회의만 열리며 청문회는 초반부터 표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복귀한 후 처음 맞는 외국 정상입니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약 70분간 진행됐고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2차 공판이 19일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재차 항의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재판은 국가기밀 노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차기 공동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고 오는 3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미 태권도를 단독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취업에 실패한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이후 실질 임금은 평균 6.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뒤 상용직 근무 확률은 66.1%였지만 3년으로 늘면 56.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경력직 채용 확대와 경기 둔화, 주거비 부담 등이 취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 지질혈증, 즉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으면 첫 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기존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이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당뇨병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지원도 함께 늘어나 검진 이후 치료 연계가 강화됩니다.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의 77%가 현재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산업과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주거 환경을 비롯한 의료와 돌봄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권과 경상권이 위기인식이 높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세 압박에 유럽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덴마크 등 8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관세 위협이 대서양 동맹을 해치는 위험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여파로 유로화의 가치는 약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500명은 치안 인력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돌렸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시위대 처형 중단을 이유로 군사 공격을 보류했다고 시사했지만 실제 중동 내 미군 전력 배치와 이스라엘 등 지역 동맹국들의 만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 지도자를 공습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해 시리아에서 미군과 미국인 통역사가 숨진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 고속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라가에서 마드리드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하면서 맞은편 열차와 충돌했고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일부 객차는 완전히 전복됐고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산의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 절반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조기 총선에 반대했고 찬성은 36%에 그쳤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에서 새 군복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10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병력 부족에 대비해 자원 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강제 징집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2008년생 약 70만 명에게 신체 검사 관련 설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상자 중 일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정부가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복지국은 현장 내 흡연 구역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지난해 발생한 대형 화재 이후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웅입니다. 내일부터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4도, 광주 2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앙을 빙자한 가스라이팅과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파괴한 종교인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은혜로교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분명한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